안녕하세요. 집합건물팀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지나다니시다 보면 종종 점포 외부에 있는 진열대에 놓인 상품에 눈길이 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카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점포 바깥에 있는 가판대와 파라솔,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들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건물은 크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호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1호, 102호 이런 호실이 전유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건물의 로비나 계단, 복도 같이 우리 구분 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옆에 있는 빵집에서도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모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건물의 대표기구가 점포를 상대로 이런 건물의 외부 부분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은요, 누군가가 공용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들한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중에 4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 이유는 공용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사용하거나 그 부분만을 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당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것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도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현재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2020년에 대법원은 의견을 바꾸면서 판례를 전부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바뀐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도상 별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였다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그 부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또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철거 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사용하셨던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없이 공용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공용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관리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늦었더라도 해당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그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시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관리규약을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규약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용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포를 운영할 때 그 외부나 건물 바깥쪽에 테이블 등을 적치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워낙에 좀 관례적으로 벌어져 온 일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대법원 판례의 변경도 있었고 이렇게 다들 공용 부분을 관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집합 건물의 통일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인식이 좀 제고가 되면서 관리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또 미리미리 법적 분쟁을 방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실용적인 사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